가장 걱정거리. 우리 아이랑 맞는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벌써 3월 셋째 주예요. 아이들은 잘 다니고 있나요? 네. 일주일 어찌어찌 잘 다녔는데 주말 지내고 나니 다시 안 간다고 하진 않았나요? 그러면 이제 또 덜컥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면 좋은데 5세까지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5세까지 대부분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불안해하니까 원해 가기 싫다고 해요. 저희가 3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유치원에 입학했다면 3가지 질문만 하시고 적응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4월쯤 친구 관계에 대해 물어보시고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나와 있으니 4월 영상도 보셔야겠죠. 하지만 6, 7세 정도가 되면 이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6세 이상은 친구 관계가 대부분인 것 같죠? 그렇죠.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해서 유치원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없어서 너무 슬펐어, 혼자 놀았어, 작년 친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랑 같은 반이면 좋겠다든지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작년 반 배정할 때 같은 반 해달라고 부탁할 걸 그랬나? 단짝 친구를 만들어줘야 하나? 갑자기 놀고 싶다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야 하나? 아,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딸의 친구 관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친구 문제에 부모가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의 친구 문제로 자책하지 말기로 해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책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엄마들의 관계가 넓지 않아 아이에게도 친구가 없나 싶어서 좀 더 유대 관계를 가질 걸 그랬나? 모임에도 좀 나갈 걸 그랬나?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예전에 맘카페에 저 구단지로 이사 왔어요. 5살 여아예요. 유치원 끝나고 함께 놀 친구 있을까요? 이렇게 올리시면서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돈 받아야 되나? 맞아요. 했었어야지 그때. 저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또 만났는데 내 스타일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 그것도 걱정이다. 혼자 놀이하는 게 편한 아이도 있고요. 오늘은 혼자였다가 내일은 혼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3월까지는 지켜보다가 선생님과 상담 후에 함께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성격별 친구 관계를 힘들어할 때 쓰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다리 역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면서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관찰을 통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탐색 시간을 갖는 후 다가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기 힘든 친구는 다른 친구가 인사했을 때 안녕 우리 같이 놀래 하면 그래 정도는 가정에서 연습을 시켜줘서 준비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가 좀 이렇게 흔쾌하진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컨셉인 거지. 네. 혼자 다가가지 못하는데 네. 네. 가정에서 연습을 시킬 때 그래 이렇게 연습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어른들은 흔히들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고 항상 놀이하는 단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단짝이 위험해요. 맞아. 단짝이 올 한 해 쭉 갈 확률은 0%? 아니 최대 3개월. 이 친구 아니면 안 된다는 친구들은 근래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나의 단짝 친구가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 놀고 있으면 그땐 나랑 안 놀아준다고 생각해서 매우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짓죠. 맞아. 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땡땡이가 다른 친구랑 놀이해서 기분이 상했겠구나. 그럴 때 나도 같이 놀까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너가 하고 싶은 놀이를 다른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행동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선택지를 주면 아이는 더 편해하기도 합니다. 너무 조용하거나 혼자 스스로 하거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일명 있어요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아기 시기에 꼭 익혀야 하는 사회적 기술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아이의 강점에 대해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땡땡이는 정말 종이접기를 잘하네. 친구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하면 그 기회를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누구 친구 좀 도와주지 않을래? 했을 때 대충 가르쳐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친절함은 네. 모두 사용했어요. 뼈를 갈죠. 네,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거든요. 그럼 또 도움받은 친구는 또 어때요? 너무 고맙고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친구들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행동 요령을 고민하는데요. 평상시에 친구의 감정을 읽고 친구에게 인기가 좋은 아이가 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는 무언가 잘하는 친구도 인기가 좋지만 약속을 잘 지키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젠틀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인성이 바른 아이가 결국엔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선생님께게도 정말 인기가 좋죠. 인기를 독차지하죠. 맞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림책에서 상황별 감정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친구 관계가 힘든 건 아니구나. 동화 속의 주인공도 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처 방법도 익히게 되는데요. 다양한 그림책을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친구 관계는 어른이 되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사회적 기술도 부족하고 부모는 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태를 살피는 친구는 없죠.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보호자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된 친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경험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해주세요. 댓글 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안녕!